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2,5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IT, 또 인터넷 대표주들 비롯한 기술 성장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은행 보험주들 배당 기대감 또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에선 또 어떤 종목 강할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목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상장한 자외선 차단제 원료 기업입니다. AS텍이 정규장에서 150% 급등을 하다가 시간외에서는 8%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 특징주로 정리했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관측됐는데요. 22년 만에 7광구를 재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여기에 또 반도체가 또 키워드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대성에너지가 10%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년에 7광구로 불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해전 유전 개발을 위한 물리 탐사가 22년 만에 재추진된다고 하죠. 한일 관계가 급반전되는 모양새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대성에너지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메가터치가 가장 좋았는데요. 배터리 사업의 이 고성장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98% 오름세 나타냈네요. 퀄리테스 반도체도 6.46% 오르면서 역시 반도체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양새였는데요. 온디바이스 AI 시장 계속해서 개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핫한 시장 속에서 또 빛이 나는 기업이었습니다. SP시스템즈 3.35% 오름세고요. 요즘에 온디바이스에 더해서 협동 로봇도 굉장히 핫하죠. 이 시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MBT, 건기식의 BTS가 아닐까 싶은데 3.19% 오름세 보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 쪽의 수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좀 BTS에 주목해볼까요? 네, 대표님 어떻게 건기식의 BTS에 주목해 볼까요? 네, 우선은 그 코스맥스 MBT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시간외에서도 한 3% 정도 가량 좀 증가를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건기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또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수출에 대한 물량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상반기부터 이미 실적 부분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4분기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호주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서 현재 호주에서 만든 이런 이제 건기식 제품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다라고 네.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호주 법인 관련해서 이런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향 이런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뭐 수치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도만 해도 현재 수출 실적 비중이 한 49.6% 정도였는데 현재 66%까지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이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소폭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 13억에서 한 58억대까지 또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뭐 광군절이라든지 이런 블랙 프라이에 대한 어떤 이슈까지 또 더해진다면은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153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또 300억대까지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그 건기식 브랜드가 스위스 브랜드 이런 바이엘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 바이엘스 쪽에 이제 협력을 하면서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커진다면은 동사의 어떤 생산량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기 시기에 사실 팬데믹 때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가 뇌피셜입니다만 이 신종 폐렴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는 게 아닐까요? 이전에 나온 매출이 이미 수출 중국 쪽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이제 좀 제가 펀더멘탈적으로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 사실 이제 그 폐렴 관련해서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폐렴 관련주들이 또 이제 개별 이슈 탄 종목들은 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러한 영향을 또 받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테마를 타면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뭐 코로나처럼 앞으로 퍼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네.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그런 테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접근은 어느 정도를 열어놓고 접근하면 네, 좋을까요? 가격대는 이제 뭐 6,45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오면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간매 종목에서 코스맥스 MBT의 주가 흐름 상승 어느 정도 나올지 탄력 정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5,7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1,100억 원 정도를 담았는데요. 거래 대금은 8조 6천억, 8조 8천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 외국인 수급 유입에 좀 호조세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원픽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최근 로봇 시장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요즘에 식당 가면 서빙 로봇 많이들 보실 수 있잖아요. 이 서빙 로봇 시장에 내년에 진출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픽한 기업이기도 해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알테오젠 2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쏟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아주 주사 나비 효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이거래일째 보면서 내년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또 수주 추이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CP를 2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데요.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하루째 보고 있습니다. 인뱅 중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위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7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카카오뱅크를 보고 있다면 기관은 카카오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더퍼폼이 좀 예고가 됐었지만 AI를 통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카카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로보틱스 역시나 협동 로봇 시장이 핫한지 기관도 3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지만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분간은 상승이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또 주가가 탄탄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2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빅3의 조선소 중에서 마지막으로 흑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대감을 더욱더 실어봐도 좋겠죠. 우리금융지주 날씨 쌀쌀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으로 2거래일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주도 있고요. 로봇 시장, 바이오 시장까지 너무 많은 시장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떤 쪽 섹터 보면 좋을까요?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카카오 30%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오늘 가져오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카카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 관련 이제 계열사들이 이제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사실 실적 부분에서 보자면 이제 가장 좋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이제 그 외국인들의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사실 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인터넷 은행
범주에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적용하는 법이나 뭐 운영법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실 이제 논란이 있었죠. 뭐 은행이냐, 뭐 아니면 플랫폼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일반 시중은행과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은행 관련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배당 목적에서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이제 배당 정책이 좀 적극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에 어떤 그런 고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뱅크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이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뭐 이제 여신 그리고 수신 쪽에서도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이율을 굉장히 좀 낮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뭐 매출액 증대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 카카오뱅크 쪽이 이율이 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달마다 이용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은 무려 한 60%나 상승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이나 이제 당기순이익 또한 20% 이상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뱅크 자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그러면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가격은 항상 그 전날 종가 이하대로 내려오면은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종가가 이제 26,30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뭐 어제 종가 이하로 내려오면은 좀 분할 관점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가는 이제 좀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한 4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수급 유입되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금융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종목도 사실 뭐 금융주에 속하는 편인데 카카오뱅크랑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배당주에 속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정확한 건 알려지지 네네. 않았지만은 최소 한 9% 이상은 또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대표적인 고배당주에 좀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지주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또 전분기 대비해서 또 개선이 됐습니다. 사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급감을 한 상황이지만 2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한 37%가량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깜짝 실적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충당금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익 증가로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그 충당금 같은 경우에 5,500억대가 넘어갔는데 이제 3분기부터는 2,600억대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고 혹시나 뭐 못 받을지 모르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순이익 증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적 관점보다는 조금은 이제 중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배당주로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중단기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 혹은 연초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배당이 또 연말에 이제 뭐 매수를 한다고 해서 딱 그날 이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산 배당일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연말 배당을 기대를 하신다면은 아마 이제 내년 4월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이제 뭐 1년, 2년 보시기에는 사실상 지금 순이자 마진 같은
같은 경우에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PER이 한 3,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이고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을 본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의 횡재세 논란으로 좀 눌려 있었던 자 금융주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 지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격대는 뭐 사실 지금 가격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항상 뭐 좀 눌렸을 때 사면 더 좋기 때문에 뭐 12,9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슬이 대표의 오늘장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BH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BC, 뭐 전기회로 기판을 제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이런 전자제품에 대부분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요 고객사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업종 평균 PER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쪽이 올랐던 종목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업종 평균 PER이 한 12배, 13배 정도인데 이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배에서 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시장과 대비해서도 그렇고 업종과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메리트는 앞으로 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상에 뭐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경박 단소화 제품 확대에 따라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자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단소화시켜서 많이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적용 제품군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BH 어떤 생산량 확대 그리고 이제 납품 확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좀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22년도부터 봤을 때 이 전방 수요가 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이제 성장률이 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분기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뭐 4분기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또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갤럭시 S24를 또 조기 출시하겠다라는 전략을 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또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조기 생산으로 또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실적에 굉장히 좀 빨리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4분기부터 이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G 실제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 매력이 좀 분명하다라는 점, 분명한 또 호실적이 있고 글로벌 IT 수요 반등 전망까지 좀 더해지면은 전망이 좀 좋지 않겠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BH 그러면 상방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접근하면 네, 좋을까요? 상방은 우선은 26,000원대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매물대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26,000원대 부근에서 좀 소화 과정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3만 원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도 들고 있지만 워낙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26,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로 BH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에서 오늘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챙겨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